의료보험을 키운 분이니까 설계하고 키우고 또 그게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는데 지금 의료개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료대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료파국이라고도 불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가장 폭넓게 정리해 주실 분이 우리 김종대 이사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정부의 이 이른바 의료 개혁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의과대학 정원을 지금 3,058명을 2,000명을 늘려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것이 그 결론인데 왜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지방에서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방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그 다음은 필수 의료, 소위 정부가 필수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데 필수 의료 분야, 내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전공하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2,000명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발표의 핵심 요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2,000명을 늘리면은 의료 문제가 해결되느냐? 결론적으로 저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제 혼자 많이 생각을 성인의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도몽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앞뒤가 뒤바뀌었다. 뭐 바르게 봐야 하는데 바르게 못 보고 거꾸로 보고 있다. 그리고 꿈같던 허상을 그걸 현실이라고 보고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온 발상에서 한 거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왜 그러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뭐 얘기를 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 아주 간단하기도 합니다. 그죠? 2,000명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는 거,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김 이사장님은 그걸 좀 불편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태든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사람의 몸에 관해서든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체계, 다시 말하면 진료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77년도에 의료보험이 도입돼서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 지 지금 35년이 됐습니다. 35년이 됐는데 이 의료 체계는 알아야 된다는 뜻은 지금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 선생님들은 이 건강보험의 진료와 급여 체계에 따라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제 하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펴봐야만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전제 하에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금 2,000명을 늘리면은
예. 그러면 지방 의료가 살아가느냐? 예. 그 다음에 필수 의료라는 분야에 의사가 가서 충분히 하느냐? 예. 하는 부분을 봐야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첫째, 하나하나 보면은 지방 의료 부분을 본다면은 예. 지방 의료가 붕괴된 것은 예.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7년도부터 90년대 말까지는 예. 지방 의료가 붕괴된다 이런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라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렇죠. 이런 분야에서도 사람이 없다, 의사 선생님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소리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건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오냐. 200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심화되어 온 것이 오늘에까지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지방 의료는 왜 붕괴되어 있느냐. 예. 이걸 따져봐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래야 대책이 나오죠. 2000명이 나오든지 1000명이 나오든지 나오는데 지방 의료가 붕괴된 것은 전국민 의료보험에서는 진료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생활권 단위로 소위 말해서 중진료권, 그 다음에 시도 단위로 대진료권, 예.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전국진료권, 이 3대 진료권 진료권이 제도 형성돼 형성이 되어 있고, 진료권을 벗어날 때는 진료 의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허가를 받아 의사가 판단해 줘야 됩니다. 예. 의료의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판단을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 생활권 단위에 안 되고 서울로 막바로 가야 되겠다 하면 서울로 보내고 예. 그 다음에 대진료권에서 형성할 수 있다. 예. 시도 단위에서는 그를 보내고 예. 이런 진료권 제도가 돼 있고 그건 선진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진료 의뢰 제도가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게 진료권 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환자 의뢰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부 그 다음에 또 KTX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부 서울로 예.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의료는 의사 구할구가 없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의료가 점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다 또 가속화된 것은 서울의 그 소위 이제 빅5라는 예. 병지 아니면 그 큰 병원들은 분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 예. 예를 든다면 서울대학교 같으면 서울대학 분당병원을 만듭니다. 지금 그 수도권의 인근에 대형 병원을, 그럼 전국의 환자들을 글로 전부 다 빨아들여. 블랙홀이 되버립니다. 블랙홀이 돼요. 예. 그러니 지방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방의료가 예. 붕괴된 원인인데, 두 번째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필수의료라는 말을 난 적당하지 않다고. 예. 왜냐하면 우리 의료행위가 한 만여 개 의료행위인데, 어느 건 필수고, 어느 건 필수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필수지. 예. 다만 특정 의료 분야든지, 특수 분야라든지라고는 워딩을 해야지, 그 용어 잘못한 거. 용어를 또 자체도 정부가 장명을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 필수고, 이건 필수가 아니다라는 예, 부분을 예, 의사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왜 그래 됐느냐. 아까 그런 현상에다가 2000년도 들어서 비급여 제도를 제도화됐습니다. 예. 공식화했던. 공식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보험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보험 체계와 의료보험 진료 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비진료고 이건 급여고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비급여는 수가는 또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비급여로 의사들이 비급여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돈이 거기 되니까. 돈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성형, 비만, 그렇죠. 미용 이런 부분이 돈 되니까 전부 다른 그 전공한 분들도 그걸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급여를 공식화해서 어느 나라든지 비급여를 했을 때는 그 비급여를 심사해서 급여로 돌리고 또 못 돌리고 할 땐 부득이 의료기관에 자유에 맡겨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은 그건 전액 본인 부담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다. 그건 네 돈 내고 해라라는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거는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받고, 비급여는 네 마음대로 전부 이다 치중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의료비도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다 보니까 필수 분야에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럴 때는 비급여를 창출하는 룸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이 분야로 가게 되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 소위 정부가 말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의 요인이 주 요인인데 그러면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글로 가느냐? 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체계 수요가 왜곡돼 가지고 공급이 왜곡됐는데 의료도 수요는 건강보험 쪽이고 공급은 의료기관인데 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그 상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왜곡돼서 공급이 왜곡된 게 현재의 이 사태인데 근본 원인이죠. 근본 원인인데 수요는 그대로 있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공급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반쪽 뺏기 되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이사장님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이야기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필수 그리고 지역 의료가 붕괴됐느냐. 그게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 원인을 딱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 정책을 결정한 거. 그러니까 지역권 허가제도 비슷한 걸 막 폐지해버리고 비급여를 공식화한 거 이거는 의사들이 한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었죠. 그렇죠. 정부 정책이었죠. 그러면 지금 오늘의 위기를 만든 거는 의사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이네. 이거 의사는 아니죠. 의사는 진료만 했을 뿐이고 정부가 그렇게 했는 거죠. 내 진료권 제도를 만들 그때 제가 담당 실무국장이었으니까 제 손으로 했으니까 제가 알죠. 일본이 의료보험이 우리보다가 1962년도에 개보험이 되었으니까. 전국민 보험이 일본은 1962년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이니까 언제입니까? 50년이 우리보다 빨리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충고를 할 때, 그 전국보험 할 때 절대 진료권 제도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걸 해서 일본이 건강보험이라 그랬죠, 일본이. 건강보험 재정이 펑크가 났습니다. 일본이 3대 그 재정 펑크 난 게 그 쌀하고 호미, 그 다음에 건강보험하고 철도, 일본의 3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이 파산된 원인이 중에 하나가 이거다. 첫째, 진료권 제도를 너희들이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본인 부담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일본에 처음에 건강보험 개보험할 때 본인 부담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면은 병원에 입원실에 가가지고 들어누워 있어요. 돈 안 받으니까. 추운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예방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77년 의료보험, 89년 도시의료보험을 전국민 의료보험을 만들 때 이걸 회사가 정착이 돼 갔었습니다. 89년도, 99년도까지 정착이 돼 진료권 제도나 이런 게 다 정착이 되어 갔었는데 이게 뒤집어져 버렸네. 그 부분을 잘 국민들은 뭐 오래된 그거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또 이거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의사 수의 공급 부분만 보고 공급만 가지고 자꾸 백날 얘기해도 답이 나오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렇죠. 그렇죠. 진료권 폐지하고 비급여 공식화인데 그때 그 몇 년 전에 우리 김 이사장님이 그 복지부에 그때는 이름이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보건사회부에 기획관리실장 했습니다. 하시다가 장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바로 뭐 이러셨죠. 바로 의료보험 통합 부분하고 의약 분업하고 부분인데 의료보험이 통합이 되면은 재정 파탄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손으로 주물렸으니까 내 손으로 뭐 진료비 청구할 때는 서식은 이렇게 만들고 지금은 용역을 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손으로 그렸습니다. 예, 청구를 할 때. 그럴 때 진료권 문제라든지 의료보험 통합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진료권을 폐지돼 전국 하나로 되면은 생활권 왜 내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막바로 못 가? 서울 사람만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네. 그때 이 얘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것이 균형이 깨져 버리면 깨지면 안 된다.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투자를 지역에 투자를 하고 균형을 맞춰줘요.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죠. 지금 지역 균형 발전한다고 뭐 서울의 공공기관을 전부 다 전국으로 나눠주고 일부러도 돈 들여 그래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딱 해가지고 정착이 돼 갔는데 이 정책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래서